시장이 무주택자들을 이 불안 심리로 내몰아 버리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금 정책의 최종 목표는 결국은 이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를 갖지 않도록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은 좀 정치하고 좀 더 탄력적이고 기민한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두 분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그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네. 과연 그럼 이번 9.16 대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음. 그럼 무주택자들은 좀 이렇게 안심을 좀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시나요? 일부 아마 청년층들은 일부 신도시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부 좀 수요는 조금은 시장의 불안 심리는 좀 이렇게 분산 수요는 조금 분산될 수 있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 공급 부족 실한 심리를 완전히 단박에 이렇게 잠재우기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물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요자들 심리를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오면서 한국은행의 네네. 그 소비자들의 미래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9월 달께. 이게 요번에 110이에요. 네. 전달이 107이었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간다고 올라간다고 본단 보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KB 거도 보면은 그렇게 높아요. 네. 그래서 저희 KB도 보면은 9월 달에 매매 전망 지수가 전국이 108이고요. 서울이 113이에요. 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안 올라가도록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정부가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수요 어떻게 보면 진작책을 내놓지 않겠다. 네. 좀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시오. 그리고 공급이 어쨌든 제때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그런 신호 보내기가 결국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사라지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주택자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심리 지수라는 건 가격 지수하고 동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가격이 빠지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심리 지수는 선행 지수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 동행 지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열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심리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집값이 추후로 오를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쉽게 말해서 꼭지 잡는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제 다른 차원에서 네네. 과연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계점을 이게 그러니까 노정했잖아요. 드러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급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한계점을 이미 노출한 거고 우리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뭐냐면 네네. 민간 중심을 활성시키겠다. 이거잖아요. 민간 대기 물량을 빨리 짓게 하고. 이거 어떻게 빨리 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이게 저도 아니 민간을 어떻게 궁금해요. 빨리 짓게 해요? 결국에는 대책 내용을 보면 뭐 금융 치료 좀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고 들어가 빨리 있는 거죠. 짓냐고요. 민간이 빨리 지을 때는 언제냐면 돈이 벌 수 있을 때예요. 제가 맞습니다. 건설회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돈도 안 되는데 왜 공급을 해요? 지금 돈 안 되기 때문에 공급 안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집값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아까 이제 박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다? 전 그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부 들어서서. 어떤 정책이 있었습니까? 뉴홈, 예? 뉴홈. 그거? 아니 그 소장님. 신도시 분양 받는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받아 1주택자가 무주택자들 혜택을 받잖아요. 상기 신도시 전부터 아니 윤석열 정부가 한 게 아니잖아요. 상기 신도시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정부는 공공택지는 똑같은 기본적으로 정부죠. 무주택자를 분양받는 그걸 거잖아요. 이어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 돼요. 아니 그게 1주택자나 다주택자를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기 신도제도 추첨제로 하고 추첨제로 하면 그 가구에서 주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무주택자 세대주 아니고 어떻게 당첨이 돼요? 아니 지금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세대원에 대해서. 아니 공공택지는 그게 힘들죠. 아니 또 민간한테 풀어줘서 민간의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아니 그거하고 이건 민간에 관계없잖아요. 대해서 공공이라고 하는 그렇죠. 거잖아. 민간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여기 이제 민간의 포인트를 미분양이 줬으니까. 늘어나고 공급이 인허가가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기서 거예요. 아니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네. 저 서울에 지금 당첨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2030 세대예요.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민간도 추천제 물량이 75% 무주택자 가지고 와요. 거의 다 무주택자들이 가져가는 게 1주택자의 우리 가점제를 했을 때
혹은 뭐 추첨제를 했을 때 1주택자들이 가져가는 비중은 몇 %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네. 전 구별하고 싶은데 이 무주택자 중에서 진짜로 집이 필요한 사람하고 투자로 사는 사람은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그걸 어떻게 어떻게 구분이 돼 구분할까요? 그게? 무주택자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필요한 사람들도 오르는 걸 기대할 이런 게 텐데요. 필요한 이유예요. 실수요자면 바로 입주를 해야 될까요? 네. 실수요자들도 좀 늦게 입주할 수도 있는 거죠. 자자자 이거 아니, 너무 그걸 어떻게 너무 구분하냐고. 이게 아니 그래서 그런 과열이 구분할 수 있는 됐으니까요. 정책이 네. 필요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잖아요. 저는 그게 잘못된 정책이라고. 왜요? 그러니까 왜요? 이게 잠시만요.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내가 분양받는데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분양을 받아서 몇 년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실소유가 아닌가요? 실사용자가 아닌 거죠. 그럴 확률이 높잖아요. 3년 후에 입주할 수도 있는 아니, 거죠. 100명 집 하나는 가질 수 있는 거죠. 집 하나를 소장님. 가지는 걸 가지고 투기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아니 없는 소장님, 거죠. 100명 중에서 60명 이상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필요하면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거주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몇 년 안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무리라는 거죠. 아니 무주택자가 집을 사서 여건이 안 되면 전세 주고 다른 집에 전세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무주택자가 집 하나 사는 걸 가지고 너는 투기야? 아니야? 이분법으로 가면 안 그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무주택자 중에서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거주 의무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주택자들은 시장에서 알아서 선택을 해야지. 아니죠. 3주택, 5주택, 10주택 가지는 분들이 문제인 거지. 무주택이 1주택 하나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눠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아니 왜 그게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최근에 과열 원인이 무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요 집을 한 채씩 더 샀기 때문이에요. 한 채씩 오를 샀기 것 때문에. 같으면 실거주 의무로 강제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그걸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게라도 해야죠. 그걸 왜 그래서 불편하게 정책이 합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사니까. 오를 불편하게 것 해야 같으면 되죠. 안 필요해도 한다니까요. 실거주 의무 강제라도 한다니까요. 자자 여기 일단 우리 또 계속 이제 얘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